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직도 어느 정도 올랐다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방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오후장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시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도 이제 11월 달이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절반 사이에 수급 관련된 동향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들, 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글로벌 증시를 이끈다라는 부분들. 어제 잠깐 OECD 경기선행지수도 봤었죠. 그만큼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대적인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다 어떤 신고가 영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탄력은 11월 달부터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증시보다 강하게 상승했다는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기대감들을 내년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수를 이끈 거는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지수와 동행하면서 어떤 상승폭을 그대로 키워왔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도 살짝 동참은 하고 있지만은 약간 어떤 갭은 아직 외국인들이 못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연기금 거의 변화가 없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과의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을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 지수도 정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끌고 있다는 쪽에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 쪽이 어느 정도 매수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도 사긴 사는데 아직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게다가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쪽이 코스닥 시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든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숙제로 남겨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가장 많이 시장을 견인한 거 특히 지수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럼 삼성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이겠고요. 이런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 그럼 지금 현재 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들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더 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올해 초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 57%대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한 56%대 초반대입니다. 아직 1%대 여유는 더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초까지는 덜 왔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나 마찬가지로 어떤 레벨업든 계속 시도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게 만약에 그러면 이 단계에서 뭐 7만 원대 근처 파는데 기관이 판다라고 하게 되면 또 문제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기관도 약간 관망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삼성전자의 탄력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도 보유 비중과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을 이렇게 강하게 유인시켰던 대표적인 요인들이 환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이 환율 관련된 지표를 봤었을 때는 한 1,150원대 부근에서 아마 강한 지지권이 1,100원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그냥 1,100원대도 1,100원대 안쪽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죠. 1,110원도 이제 무너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뚜렷하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지금 달러화의 추이입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도 아직 전저점대를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약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달러화 인덱스 기준으로 한 92대가 이탈하기 시작해서 좀 더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100원대 기준으로 해서 정부의 개입이나 어떤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이제는 달러화를 좀 더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거기다가 이어지는 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이런 쪽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트리거는 지금은 달러화에 대한 추이들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기타 어떤 시장의 자금들, 동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어느 정도 좀 줄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지수가 더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따라오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또한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들면서 동향들이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비율 대비해서 신용을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 공여를 안 하는 증권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신용 잔고가 더 못 늘고 지수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시장에 또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쪽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촌 F&B가 아예 어떤 IPO가 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56조 원대까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예탁금에 대한 보강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아직 어떤 증시 주변 자금들도 나쁘지 않다는 쪽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업종별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떤 쪽을 많이 사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당연히 전기전자겠죠. IT 쪽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기관도 약간 어거지로 따라 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주도한다는 관점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들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는 화학 쪽입니다. 화학도 대표적인 기타 석유화학 쪽도 있겠지만은 게다가 2차 전지 쪽도 같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운수 장비, 유통주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금융주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게 되면 딱 꼽는다고 하게 되면 IT 그리고 운수 장비, 유통, 화학, 금융 이쪽으로 매수를 한다는 쪽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 관련된 쪽들도 당연히 지금 포진도 있는 상황들이죠. 이에 따른 변화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이쪽이 외국인들이고 이쪽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모두 다 어떤 2차 전지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이죠. 그와 함께 카카오도 의외로 지금 언택트 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삼성전기 그리고 SK케미칼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MSCI 편입 효과도 같이 있겠죠. 이런 쪽과 함께 또 오랜만에 카카오 게임즈도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밖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어떤 임플란트 관련된 쪽 저희가 한번 달아봤었죠. 그런 쪽에는 변화도 나오고 있고요. 그밖에 테스나 고영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약간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 마찬가지로 기관도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CMO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은행 쪽들 그리고 철강, 정유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화학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 대부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코스닥은 또 JYP 엔터 같은 경우 엔터주들 또 시각들이 또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서 빅히트까지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특히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듯이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쪽에 연장선상이죠. 원희가 IPS, 테스 그리고 테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쪽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 한 종목, 기관이 매수하는 한 종목 이쪽을 관심 있는 종목 쪽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IT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벌써 저희 빨간펜 시간에 또한 두어 번 다뤘던 종목들 무겁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같이 이어진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MLCC 수요에 대한 부분들 계속 확인하는 상황들이고요. 올해도 실적 나쁘지 않다. 근데 내년도 한 25%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반이게 되면 단기 돌림목 쪽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IT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1차 목표가 한 18만 원대, 손절가는 13만 7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어떤 CDMO,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특히 ST팜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이 CMO 관련된 업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위도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죠. 이쪽 관련된 쪽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부각들이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한 단계 레벨업된 목표가 8만 원대, 손절가는 한 5만 9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11월 중반까지 이어지는 수급의 동향들 살펴봤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과 앞으로에 대한 환율 동향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 계속 체크하는 그런 11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